예, 한 달만 요 정도만 하신다면은 아마 5kg 정도까지는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3개월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제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또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 치유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의 독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건 독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섞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것이 섞여 들어가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느냐면은 일단은 어육류 다 포함해요. 육류, 어육류, 단백질이라고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탄수화물이 뒤에 같이 많이 섞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안에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부패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어육류, 육류 단백질, 지방 또 고기 많이 먹은 다음에 과일을 또 후식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이 들어가니까 고기에다가 당이 적당한 습도와 온도에 거기다가 당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빨리 되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됐을 때는 또 부패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탄수화물 문제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가공한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독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G라고 그래서 이런 당독소 검사하는 것도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당독소가 또 모세혈관 다 망가뜨리죠. 끈적끈적한 혈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먹으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기를 우리는 이게 진수성찬을 차렸다 그러면은 이제 육해공 다 차리는 것도 그렇게 또 섞어서 드시게 되는데 특히 서로 다른 성질의 즉 닭고기 드셨으면 닭고기 하나만 드셔야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다 섞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를 과잉 소비하면서 이 과잉 소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조루 현상이 일어나요. 빨리 늙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섞어 먹으면 나타나는 우리가 현상이 있어요. 자기를 잘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독에서 가장 또 많은 독을 만드는 것이 섞어 먹는 거거든요. 과식하는 거죠. 섞어서 과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독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또 분류를 해보면 독소 1단계가 되면은 먼저 나타나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냄새 계통이에요. 그래서 대변이라든가 대변 볼 때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귀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무조건 이게 안에서 부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 2단계가 되면은 여러분 입 냄새 나게 돼요. 역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안 빠져나가니까 꼭 눕고 나서 좀 들른 것 같아. 이 잔병감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잘 태워서 영양소 만들고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해요.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면은 이런 음식을 내가 좀 너무 섞어 먹지 않는가라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독소 3단계에 가면은 이제 비만이 일어나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4단계가 되면 염증성 질환, 5단계가 되면 무슨 암이라든가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유전자하고 관련돼 있는 것까지 독소가 침투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바꾸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꿔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세포는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음식이. 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드셨을 때는 보통 한 30분 정도면 우리 몸 안에서 즉 이 안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안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죠.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위주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한 2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곡류,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반찬과 함께 이렇게 좀 골고루 드셨다 그러면 한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 위주로 막 식사를 그게 과하게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4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먹고 나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빨리 돼야만 우리 몸 안에 악액질이 안 생기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곡류, 어육류 막 다 섞어서 막 그냥 과식을 했다 그러면은 6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심하면 우리가 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며칠도 가잖아요. 심지어 내가 먹은 음식이 안에서 소화 흡수되고 에너지화 돼야 되는데 못 되고 72시간 막 3일씩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독소가 계속 우리가 쌓여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육류를 드신다. 그때 육류를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항상 생채소하고 같이 먹는 특히 육류를 드셨을 때는 방향성이 있는 생채소 뭘까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소화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회식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식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냉면, 누른밥, 뭐 공깃밥, 뭐 된장찌개 한번 해갖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탄수화물하고 섞이게 되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패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 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체험을 해봤더니 한 2번 해봤더니 회식하고 나서 내가 탄수화물 즉 밥이라든가 누룽지라든가 냉면 같은 걸 안 먹어봤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실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덜 피곤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고약한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한번 하나씩 지켜가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서 변화를 하나씩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삶을 9988-234 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아닌가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새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습관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각종 방송에서 새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자연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새끼를 먹은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조선시대도 새끼가 아니에요. 두끼예요, 두끼.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물질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못 먹었던 이런 것들이 뭐 새끼를 먹게 되고 많이 먹이면서 문제들이 오면서 풍요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 뭐 새끼 드셔도 되는데 아침밥은 좀 가볍게 좀 드시고 점심에 충분히 좀 드시고 저녁밥도 조금은 가볍게 드셔야만 여러분들 하여튼 언제 먹어야 될지가 가장 또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제가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점심 많이 드시게 되는데 아침을 안 드시고 또 점심을 드시려면은 뭐부터 여러분들은 보통 먹게 되냐면요. 정제 탄수화물부터 먹게 돼요. 왜냐하면 뭐 허기지니까 개를 먹어야만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사람들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실 때 건강한 식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먹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거부터 세포가 좋은 거부터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셔도 세포가 좋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 예, 좋잖아요. 그래서 공복 30분 전까지 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채소, 생과일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에 드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이걸 먼저 먹는다 순서를 음식에 먹는 순서를 조금 한번 바꾸시게 되면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강에 좋은 이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두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다 좋다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먼저 두부, 낫또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쌈채소에 싸서 드시면 돼요. 거기에 뭐 김치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같이 하셔갖고 뭐 샐러드를 해서 뭐 하여튼 채소를 충분히 먼저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먹게 되면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먹고 싶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드시면은 세포가 필요한 양만큼은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가 있다.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것하고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하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셔야만이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서 자연치유가 가장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순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비만을 갖고 있다, 이게 불균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한 달만 요 정도만 하신다면은 아마 5kg 정도까지는 아마 쉽게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3개월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나는 식이요법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막 본성과 본능이죠. 본능과 싸우게 되시면 다 겪었잖아요. 요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배고프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세포의 허기를 먼저 채워주는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계속 알아차림 해보시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이요법이든지 우리 삶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알아차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과 함께 중요하다. 제가 항상 임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변화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저도 이 옆에서 좀 볼 수 있고 환자들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